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준비하는 비밀 수다 공간 건강 아지트 그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지기 박시은이고요. 제 옆에는 오늘도 든든한 찐친들이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로 고침할 수 있도록 유쾌하고 명쾌한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아, 그럼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KBS 아카이브 속에 숨겨진 건강 정보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아카이브 언박싱, 어떤 영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만나보시죠. 지난 6일 광주의 한 종합병원, 한 여성이 산에 갔다 벌에 쏘였다며 황급히 응급실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산에서 벌을 쏘여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턱도 좀 메스껍고 가슴도 답답하고. 아, 벌에 쏘이셨구나. 그런데 이 여성, 병원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 급격히 호흡이 가빠지다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아, 일반적인 벌 쏘인 증상으로 인한 알러지 반응이 있었죠. 전신 피부 쪽에 이제 부드러운 반응도 있었고. 어떻게 된 일일까? 홍 씨와 마지막 통화를 했던 가족에게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 친구 부부가 와서 보고침을 맞았다거든요. 어디 지금 갔다 와느냐, 갔다 와라. 아, 그냥 벌에 쏘인 게 네. 아니고 봉침을 맞았다고 하시네요. 아, 그러니까 홍 씨는 가까운 사람에게 침을 맞았는데 혹시나 일이 잘못될까 싶어 다른 핑계를 둘러댔다는 건데요. 네. 홍 씨에게 벌심을 놓은 사람, 바로 홍 씨를 부축하고 병원에 함께왔던 51살 남모 씨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일 홍 씨가 관절 등이 아프다는 얘기를 꺼내자 남 씨는 자신의 남편도 벌침의 효과를 봤다며 남 씨가 홍 씨의 어깨 등에 어머. 직접 벌침을 놓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다 통증 치료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진심인 것 같아요, 진짜. 일단 뭐 어디 아프면 파스도 붙이고 뭐 바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동네마다 보면요. 이제는 통증 관련된 그런 클리닉들이 좀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약국 근처에 통증 클리닉이 있는데요. 매일 출석 도장 찍는 단골 아주머니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하면 아, 몰라. 그냥 여기저기 아프니까 그냥 오는 거지.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병통치가 되는 줄 알고 가시나 봐요. 가셔야 좀 위안을 받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여기서 질문이요.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가장 많이 찾는 통증 질환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거든요. 두 가지요? 네.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잖아요. 아, 무릎 많이 비우면 아파하시죠. 무릎이 아프다 하는 이런 관절염이랑 그리고 속이 쓰리고 너무 더부룩해서 못 살겠어라고 흔히 말하는 위장 질환. 소화가 안 된다. 그렇죠. 네. 이 실제로도 65세 이상 입원 상위 질병 목록에는요. 위장 질환이 3위, 그리고 관절염이 7위로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요즘에 저는 러닝도 하다 보니까 무릎 통증이 가끔 올 때가 있는데 어른들은 점점 더 하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실제로 1분 1초가 고통이라는 그 관절염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KBS 아카이브에서요. 한번 그 관련 영상들을 찾아봤거든요. 보시죠. 따뜻한 날씨에 외출이 잦아지면서 관절염이 더욱 심해진 50대 아유, 수술까지 남성입니다. 하셨나 보네요. 관절 내시경 검사 결과 하얗게 덮여야 할 연골이 자라 있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치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움직이거나 걷거나 뛰거나 했을 때 저렇게 연골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한 관절 전문 병원에서 관절염 환자 900명을 조사한 결과 40%가 평균 5년 이상 지나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절염을 방치하면 뼈와 뼈 사이 연골이 날아 무릎 통증이 심해지고 수면까지 방해하는 등 탈매질을 떨어뜨립니다. 이 화면을 보니까 정말 관절염 때문에 걷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던데 그 통증이 어느 정도일까요? 시은 씨 혹시 백호풍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백호풍? 뭐 호랑이와 관련된 건가요? 처음 듣는데. 네. 이 백호풍은 한의학에서 관절 통증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마치 말씀하신 호랑이가 물어뜯는 것처럼 뼈마디가 아프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건 정말 너무 상상만 해도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실제로 질병에 따른 통증 지수를 0에서 10까지 나눌 때 말기 퇴행성 관절염은 무려 9.1에 해당이 되거든요. 출산은 8점 정도인 걸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네, 이렇게 통증 점수가 높은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네. 이 우리 연골에는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통증을 느꼈을 때는 이미 연골이 닳아서 거의 없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초기 통증은 거의 없다가 이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아주 극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럼 가장 힘들어졌을 때, 가장 안 좋아졌을 때 저희가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선생님, 근데 아까 어르신들이 관절염만큼이나 이 많이 또 고통을 호소하시는 게 속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흔하게들 호소하시는 질병 중 하나인데요. 이 건강 통계 지표를 보게 되면 위식도 역류 질환과 위염, 그리고 십이지장염으로 진료를 받는 분들이 각각 490만 명. 그러니까 한국인 5명 중 1명은 이 속병을 앓고 있는 셈인 거죠. 아니, 사실 저도 공복에 속쓰림이 좀 네. 가끔 좀 심하게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좀 흔해서 가볍게 넘길 때도 많고 이런데, 근데 막상 겪으면 또 너무 힘들긴 하더라고요. 이런 오랜 통증 뒤에 숨겨진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영상을 좀 찾아봤습니다. 위는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뇌에서 장기를 움직이도록 명령하지 않아도 음식물을 섭취하면 위가 운동을 하고 위산을 그래서 분비해 소화가 된다. 불수의신경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스트레스와 같은 자극을 받게 되면 뇌의 자율신경 중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위장의 운동 기능이 떨어지고 위산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분비된다. 이 때문에 속쓰림, 소화불량 등이 나타나는데 흔히 신경성 위염이라 부르는 기능성 소화불량이다. 저 신경성 위염이 정말 흔합니다. 특히 대학가의 대학원생들 보면은요, 이 소화불량 안 달고 계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저 스트레스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가 안 돼 병원을 찾았던 60대 여성입니다. 내시경 검사를 받았더니 십이지장 궤양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소화성 궤양 진료 인원은 최근 5년간 해마다 줄어 30대 등 젊은 층에선 연평균 10% 가까이 감소하고 있지만 노인층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고혈압과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노인들이 복용하는 진통소염제나 아스피린 등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먹는 약 때문에 소화성 궤양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아니, 위장 질환은 보통 그 음식만 조절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평소에 먹는 약도 원인이 될 줄은 몰랐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통증 치료의 안타까운 사실 이면인 거죠. 관절염은 통증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문제는 이 소염 진통제 성분이요, 통증만 잡는 게 아니라 이 위점막을 보호하는 필수 물질까지 같이 차단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위염이나 위궤양 심할 경우에는 출혈까지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 환자는요, 젊은 층보다 위장장애 위험도가 2배 이상 치솟기 때문에 통증 치료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살피셔야 합니다.